라오스 정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 수백억 원을 들여 지어진 일본 시설들.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라오스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 돌아온 실사단의 충격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마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라오스에 제시한 조건을 들은 순간 라오스 정부 전체가 말을 잃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라며 몇 번이나 되물었고 강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전 세계가 라오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 전문가들까지 카메라를 들고 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한국이 라오스에서 벌인 이 전대미문이 프로젝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3스푼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칸판입니다. 라오스 기획투자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저희 라오스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수도 비엔티안의 거리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메콩강은 시커먼 옷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다녔고 아이들은 피부병으로 고생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범부처 긴급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저희 기획투자부가 총괄하고 도시관리국과 공공사업교통부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원조로 지어진 폐수처리 시설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분미국장이 제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30년 현장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동쪽 구역 3호 폐수처리장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메인 펌프가 고장났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분미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또 일본 부품 문제군요. 맞습니다. 일본 본사에 연락했더니 특수 제작 부품이라 최소 4개월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동안 동쪽 구역 20만 명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메콩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분미국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책상에 쌓인 일본 원조 관련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표지에는 라오스 일본 우정의 다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멋진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일본의 원조에 감사했어요. 수백억 원을 들여 최신 폐수처리 시설들을 지어줬거든요. 준공식에서 일본 대사는 라오스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운영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분미국장, 솔직히 말해봅시다. 일본은 국제원조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분미국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세계 최고 기술이라며 화려한 시설들을 지어줬거든요. 개막식에는 언론도 왔고 일본 기업 사장들이 직접 와서 기념사진도 찍었죠. 그런데 함정이었습니다. 분미국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모든 핵심 부품이 일본 특허 기술이에요. 다른 나라 제품과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 볼트와 너트까지도 특수 규격이라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더 심각한 건 기술 매뉴얼입니다.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고 번역본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고장을 고치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미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일본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게다가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기술자를 부르면 항공료, 숙박비, 기술료 해서 하루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작년에만 수리 비용으로 30억 원을 썼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야 일본의 계산이 보였어요. 시설을 무료로 지어주는 대신
부품과 기술 서비스로 수십 년간 돈을 벌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그럼 우리가 받은 건 원조가 아니라 덫이었다는 얘기군요. 그때 공공사업교통부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 수판이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차관님, 들어가도 될까요? 수판이 씨, 들어오세요. 저는 손짓했습니다. 수판이는 이번 환경대책반의 핵심 멤버였거든요. 수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요. 저는 수판이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젊은 엔지니어에게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말이죠. 수판이, 혹시 좋은 생각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차관님. 밤마다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수판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뭐가 특별한가요? 수판이의 말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물론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도 라오스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하지만 환경 분야에서까지 그렇게 앞선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수판이 씨, 한국이 환경 분야에서 뭐가 특별합니까?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수판이가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차관님, 이 사진을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강물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이건 지금 우리 메콩강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군요. 분미 국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1970년대 한국의 한강입니다, 차관님. 수판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메콩강도 심각하지만 이 사진 속 한강은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물고기는 물론이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한강입니까? 지금 한국 서울을 흐르는 그 한강 말이에요? 네, 차관님. 그런데 이 다음 사진을 보세요. 수판이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똑같은 한강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맑고 푸른 물이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강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차관님.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수판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분미 국장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판이 씨, 이런 극적인 변화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국장님. 한국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을 대거 건설했고 산업 폐수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분미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국은 이미 산업화된 나라였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같은 방법이 통할 리 없어요. 저는 분미 국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미 국장 말이 맞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경제 수준이 다르니까요. 게다가 차관님, 분미 국장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 시설의 문제점을 그렇게 욕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이에요.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수판이가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국장님, 일본 방식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우리 미래를 맡길 순 없어요. 만약 한국 기술도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죠? 분미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라리 일본 시설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게 안전해요. 우리 기술자들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수판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환경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스마트 도시 통합 환경관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통합 환경관리 시스템? 제가 물었어요. 단순히 폐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을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분미국장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 라오스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우리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키워주는 걸 가장 중시한다고 합니다. 상대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분미국장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일본도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아니었습니까? 저는 두 사람의 대립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판이가 보여준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분미국장의 현실적인 우려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콩강의 탁한 물을 바라보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수판이를 불렀습니다. 수판이 씨,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요. 네, 차관님. 수판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수판이는 한국의 환경 정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에 불과한 최빈국이었습니다. 라오스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00가 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차관님, 이걸 보세요. 수판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똑같은 절망에서 시작했어요. 아니,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한국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도시는 폐허였고 산업 기반은 전무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배우고 익혀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수판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술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배운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산업만 봐도 그래요. 처음엔 일본 기술을 도입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결국 일본을 뛰어넘었죠. 수판이가 환경 분야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환경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유럽과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 기술을 배우러 선진국에서 오고 있다고 해요. 정말입니까? 네, 차관님. 특히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미국장을 설득하는 게 문제였죠. 분미국장은 여전히 일본 기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분미국장을 다시 불러보세요. 분미국장이 들어오자 수판이가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원조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화면에는 한국이 지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가 나왔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세요. 수판이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지원한 환경시설들이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말이죠. 분미국장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일본 기술처럼 고장나지 않나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지 상황에 맞게 설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기술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기술 의존성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네, 차관님. 한국의 원조 철학은 완전히 달라요.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술 전수와 인재 양성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요. 분미국장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기술자들도 그 시스템을 완전히 익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기술 전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끝까지 도와줍니다. 수판이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세요. 처음엔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도왔지만 3년 후에는 베트남 기술자들이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변국에 기술 자문까지 해주고 있다고 해요. 분미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검증된 사례가 있다면 믿을 만하군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접촉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관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한국의 기적이 진짜인지 우리 눈으로 봐야 합니다. 수판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공식 실사단을 구성합시다. 분미 국장님과 수판이 씨, 통역사,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분미 국장이 망설였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미 국장,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찾던 답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들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오스 정부 최초의 한국 환경기술 실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운명을 바꿀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수판이가 말한 대로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3시간 반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국제원조팀의 한상목 대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상목 대표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값비싼 정장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고 화려한 환영 행사도 없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상목 대표의 첫 인사는 의외로 소박했어요. 저희는 라오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저희의 성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까지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미 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실패까지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통역사가 신속하게 번역하자 한상목 대표가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공만 보여드리면 진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아셔야 라오스에서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담당자들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한국은 실패까지 공개한다니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한상목 대표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화려한 쇼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있는 통합환경관리센터였어요. 건물도 그리 크지 않았고 외관도 소박했습니다. 한 대표님,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닙니까? 분미 국장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하수처리 시설은 저희도 일본 지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한상목 대표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는 안에 있습니다. 중앙관제실에 들어서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수 흐름, 폐기물 수거 차량의 실시간 위치, 각 처리 시설의 가동 상태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것은 단순한 하수 처리장이 아닙니다. 한상목 대표가 설명했어요. 도시의 모든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스스로 최적의 운영 방법을 찾아내는 스마트 통합 시스템입니다. 수판이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가요?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시스템이죠. 한상목 대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때 갑자기 스크린 한쪽에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3구역 유기물 농도 급증 예상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저게 뭡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오수 유입을 시스템이 미리 예측한 겁니다. 한상목 대표가 답했어요.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러자 관제실의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조작해서 처리 용량을 조절하고 다른 구역으로 부하를 분산시켰어요. 모든 과정이 불과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분미 국장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럴 수가. 일본 시설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겨우 수습했는데 이곳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대응하고 있어. 맞습니다.
한상목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측과 예방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시스템이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상목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을 보세요. 저는 관제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능숙하게 시스템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외국인 엔지니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연수생들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판이가 눈을 빛냈어요. 그럼 라오스 기술자들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 방식입니다.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자를 키우는 거예요. 분미 국장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다가가서 질문했어요.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고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모든 부품의 도면과 제작법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부품도 자체 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분미 국장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현장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자립이라는 걸 말이죠. 한상목 대표는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국제원조팀의 연수센터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철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센터 교육장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형 특성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수가 베트남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메콩강 델타 지역이라 습지가 많습니다. 베트남 공무원이 답했죠. 그럼 우리가 준비한 표준 모델로는 안 되겠네요. 습지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완성된 매뉴얼을 주고 그대로 따르라고 했는데 한국은 각 나라 상황에 맞춰 새로 만들고 있었어요. 분미 국장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완성된 매뉴얼을 주었지만 이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매뉴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그때 한 한국인 연구원이 분미 국장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국장님, 저희가 분석한 BNT 안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보다 30년간 현장을 지켜오신 국장님의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순간 분미 국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원조를 받는 수혜자였던 분미 국장이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전문가이자 파트너가 된 거예요. 차관님. 분미 국장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상목 대표가 우리를 별실로 안내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많은 실패를 했어요. 어떤 실패 말입니까? 1970년대 우리도 선진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 현실과 맞지 않아서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상목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진짜 기술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라오스의 한국 기술을 그대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라오스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수판이가 눈을 빛냈어요. 그럼 라오스만의 독특한 환경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라오스의 기후, 지형, 경제 수준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라오스 기술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라오스가 주변국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원조였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 더 나아가 각자의 바다에서 가장 좋은 낚시법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이 그랬거든요. 지금 베트남은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기술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분미 국장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럼 우리 라오스도 언젠가는 네, 메콩강 유역의 환경기술 허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상묵 대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이 야경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죽음의 강이었던 그 강이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메콩강도 다시 살릴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귀국길에 오르며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라오스로 돌아가면 즉시 정부 최고 위급 회의를 소집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말이죠. 라오스로 돌아온 저는 즉시 총리께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제 보고를 듣고 바로 국가 최고 지도자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했어요.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의 방식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었지만 한국의 방식은 우리에게 바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총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과 자립의 의지까지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수혜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은 단순히 폐수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재정부 장관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대가로 뭘 원한다고 했나요?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상묵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한상묵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과거에 가난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철학이라고 하더군요. 분미 국장이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뭔가를 요구했거든요. 기업 진출이든 정치적 영향력이든 말이죠. 수판이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우리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끝까지 가르쳐준다고 약속했어요. 라오스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무료로요? 연수비, 체재비까지 다 한국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기술자들의 한국 연수 비용을 모두 한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백억 원이 들어갈 텐데요. 한국은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주변국을 도와주고 있어요. 총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 요구사항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상묵 대표가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의 유일한 바람은 라오스가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언젠가 라오스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간판 차관,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총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지금은 받기만 하지만 나중에는 함께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이죠. 며칠 후 놀랍게도 한국의 답변이 즉시 왔습니다. 양국은 1,050만 달러 규모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우리 라오스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겠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한국과의 약속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의 약속은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현실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전문 기업들은 라오스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맞춤형 자원 회수 시설과 폐수 처리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비엔티안의 우기와 건기 강수량 차이, 메콩강의 수위 변화, 심지어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 패턴까지 모든 걸 고려했어요.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차관님, 이걸 보세요. 수판이가 흥분해서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설계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 일본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설계였어요. 버려야 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약속했던 라오스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라오스 전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공무원과 엔지니어들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어요. 수판이도 그 자랑스러운 일원이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연수 첫날 보고드립니다. 수판이가 화상통화로 연락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놀랍습니다. 한국국제원조팀의 연수원에서 도시계획, 환경정책,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라오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수판이는 처음에는 낯선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따뜻한 격려와 헌신적인 가르침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모습을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았어요. 수판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라오스 환경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환경 분야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된 메콩 드림팀은 라오스 현지로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상묵 대표와 통화하며 그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차관님, 저희 팀의 임무는 단순히 시설을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한상묵 대표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라오스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녹색 성장 자립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심으로 현지와 동화되어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분미 국장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분미 국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도시관리국 동료들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이여. 분미 국장이 직원들 앞에서 외쳤어요. 라오스의 심장이 녹색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분미 국장의 빛나는 눈빛과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에 점차 마음을 열고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대한 한국의 철학과 우리의 열정이 만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분미 국장의 외침에 동료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메콩강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우리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돈과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침체되었던 이 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습니다. 곧 한국의 시스템이 라오스 도시 곳곳에 뿌리내려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시범 운영이 시작된 비엔티안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한 도시의 아침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 극명한 대비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과거 비가 쏟아지는 비엔티안의 밤을 떠올려 봅시다. 라오스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역류한 하수관을 뚫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고 아이들은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흙탕물에 잠긴 상품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죠. 그것이 라오스의 지긋지긋한 일상이었습니다. 또 막혔네. 젊은 엔지니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번엔 어디서 역류한 거야?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하수구에 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장비도 제대로 없이 맨손으로 막힌 파이프를 뚫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분미 국장은 이제 관제센터의 모니터 앞에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젊은 라오스 엔지니어들과 함께 도시의 혈관을 관리합니다. 시범 구역에서는 지난밤 폭우가 쏟아졌지만 더 이상 거리가 침수되지 않았어요. 스마트 시스템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시범 구역 3지점 배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젊은 라오스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알겠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이 지점으로 부하를 분산시켜라. 분미 국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네, 지금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답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하고 있어요. 시범 구역 시장의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가게 걱정이 없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건 깨끗한 거리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안심입니다. 옆 가게 주인도 거들었어요. 예전엔 비만 오면 가게 문 닫고 도망가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와요. 비 와도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오거든요. 팍세의 시범마을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과거 수판이는 오염된 강물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엔지니어로서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마음껏 놀지 못했고 어부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엄마, 왜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몸에 나쁜 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분산형 폐수처리 시설 시범 운영이 시작된 강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수판이는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동료들과 함께 매일 수질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범 구역 수질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수판이가 기뻐하며 보고했어요. 한 달 전보다 또 15% 개선됐습니다. 이 속도라면 6개월 후엔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늙은 어부는 맑아지기 시작한 강물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내 평생 이 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줄이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물만 돌려준 게 아니오. 우리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주었소. 어부의 손자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물고기 진짜 많이 잡혔어요. 옛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큰 물고기도 봤어요. 저는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범 구역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곧 전체 도시로 확산될 예정이었어요. 이제 곧 저 도시를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관리하겠지.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돈과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침체되었던 이 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다. 제 입가에는 오랜 수건을 이룬 자의 깊은 만족감이 잔잔히 번졌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메콩강의 물빛도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공무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새로운 녹색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또 다른 라오스 연수생들이 자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서 성공을 거둔 비엔티안을 넘어 방비행으로, 팍세를 넘어 타켓으로 한국의 시스템은 라오스 전역으로 퍼져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원조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걷는 위대한 여정이에요. 그 감동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며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한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 한때 우리도 도움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메콩강이 다시 맑아지는 모습을 보며 문득 한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라오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것,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진정한 나눔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그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